오케이. 시작합시다. 오늘 2차 곡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중간고사 범위가 될 텐데 시험도 하나 한번 봐볼게요. 우리 페이지는 59페이지이시고 58페이지까지는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숙제 한번 신시한 한번 볼게. 59페이지 보고 오늘은 2차 곡선 밖에 한 점에서 2차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 공통수학 2의 원방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었죠.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노란색 박스를 좀 봅시다. 2차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뭐 어떻게 구하냐 방법 1번, 2번, 3번이 나와 있고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1번을 우리는 그냥 접점을 잡아서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나는 접점잡기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방법 2번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나서 그 다음에 m을 가지고 있는 기울기를 m으로 갖고 있는 직선과 어떤 곡선의 방정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등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일단 연습을 하면서 좀 보게 될 거고 이제 요거를 좀 미리 정리해 놓고 갑시다.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중에서 방법 세 번째는 쓰지 않을 거예요.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은 당연히 쓸 수 있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계산도 많고 방법 1번과 2번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방법 3번은 참고만 하시고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접점 잡기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두 방법의 좀 장단점을 좀 체크를 해볼게. 이 접점 잡기 내가 접점을 x1, y1으로 잡아놓고 푸는 방식은 이제 원방 때 배웠던 개념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x1, y1이라고 잡는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점 P를 지남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용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거기 x1, y1이 그 2차 곡선 위의 점이다라는 것도 같이 이용하면서 두 가지 정보로부터 이런 식들을 끄집어낼 건데 이 접점 잡기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푸시면 계산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 단점이 되겠죠. 대신에 우리는 특수한 직선이라고 쌤이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하는지 알지? 수직선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 이 특수 직선을 끼고 있는 케이스도 다 고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특수 직선 케이스도 알아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장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 잡기로 간다면 애초에 내가 저번 시간 때도 강조를 했었지.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울기가 정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m이라고 두고 어떤 식을 풀어나간다는 얘기는 이 특수한 직선 케이스를 배제시켜 놓고 풀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소 상대적으로 계산이 좀 양이 적어요. 자, 그런데 특수한 직선 케이스가 반영이 안 돼요. 특수 직선을 끼고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냥 특수 직선 케이스는 별도로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공부를 해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두 번째로 갑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방법 두 번째로 모든 것들을 다 풀게 될 거고 말 그대로야.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미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적은 쪽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신에 이 단점을 좀 떠나야 되겠죠. 특수한 직선 케이스는 별도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번만 더 밑줄 쳐보면 별도로 반드시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포물선부터 해서 여기서는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포물선부터 가볼게요.
여기 필수예제 8번의 제목 쪽에 포물선 밖의 한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하나 적고 갑시다. 자, 이 생각을 먼저 해볼게. 우리 포물선 지금 이 곡선 얘기하는 거야, 곡선. 이 곡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지? 이 평면이 곡선에 의해서 몇 개로 나눠집니까? 두 개죠. 두 개죠. 이거 무한곡선이기 때문에 끝없이 가는 거고요.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여기 이쪽 부분하고 여기 안쪽 느낌의 표현, 안쪽 느낌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지금 이 안쪽에 어떤 점이 찍혀 있으면 그 점으로부터 이 포물선을 향해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초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포물선 상황에서는 여기는 초점 포함 X 영역이죠. 위에 한 점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접선에 대한 멘션을 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점이 찍혀 있을 때 그때 접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선은 반드시 두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접선 두 개예요. 무조건 두 개가 되겠지. 기하적으로 수학적인 풀이 식으로 증명할 거 없이 당연히 두 개가 되는 거지. 내가 이쪽에 점이 있다고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접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위쪽 방향으로 접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니까 초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 위에 한 점에서부터 접선은 반드시 두 개 그을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왜 내가 지금 강조를 하냐면 생각해보면 당연히 두 개인데 어디 풀어가다가 자 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이 방법을 풀 때 분명히 뭔가 특수한 상황에 걸리게 되면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거든. 근데 나는 이미 배경적으로 두 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특수한 케이스 하나를 지금 놓쳤구나라는 거를 뒤늦게라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접선은 반드시 두 개가 될 거고 얘도 미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타원으로 접선이 될 수도 얘는 필수이제 오른쪽 9번의 제목에 달려있지. 타원 밖의 한 점에서 타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하나 적어놓을게. 우리 이 타원이라는 곡선에 의해서 이 평면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죠? 근데 초점은 지금 이 타원의 내부에 찍혀 있을 거니까 초점을 포함하고 있는 요 면적하고 그 바깥 면적이라고 표현해보면 얘도 안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게 자명하지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초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 이렇게 위 한 점이 찍혀 있을 때 그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마찬가지로 무조건 두 개예요. 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점이 있어도 이쪽으로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그을 수 있고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항상 두 개가 그어질 거다라는 얘기지. 쌍곡선이 좀 얘기가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제목에다 한번 적어놓고 우리는 초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 위에 한 점 그 상황만 문제도 당연히 그 상황만 나올 거고요. 거기서는 반드시 두 개를 그을 수가 있다.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두 개를 그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8번을 볼게요. 우리 y제곱은 12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y제곱은 12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 대략적으로 찍어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 초점의 좌표가 3,0이니까 얘는 하필이면 중선과 축의 교점인 여기 마이너스 3,0에서 접선을 그는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는 초점을 끼고 있지 않는 영역 위에 한 점인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첫 번째 우리
우리 접점 잡기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로 자, 단수로 좋았네요. 1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x1, y1이라고 잡아볼게요.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아볼 거야. 그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x1, y1에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연습 한번 해보자.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위에 접선의 방정식 여기 접점을 지금 x1, y1이라고 잡은 거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y1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y1, y는 그 다음에 얘는 12인데요. 이제 연습을 좀 했으니까 우리 x가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뀐다는 것까지 바로 반영하시면 얘는 6의 x 더하기 x1이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x1, y1이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다라는 것도 이용해서 변수 미지수를 내가 2개를 잡았으니까 관계식도 2개가 필요하다.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1, y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y1의 제곱은 12에 x1 집어넣을 거니까요. x1이다 라고 가시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거기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 내가 조금 생략을 좀 할 거거든. 밑에 풀이 과정을 보시면요. y1, y는 6의 x 더하기 x1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12의 x1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이제 3,-3,0이라는 점을 지나게끔 설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단 -3,0 대입한 걸 가지고 올 거야. -3,0 대입한 식을 갖고 오면 얘는 0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y에 들어가는 거죠. y 당연히 y에 들어가서 0은 6에 x1 먼저 쓸게요. x1 -3이다. 이렇게 작성될 수가 있고 이제 이거 2개를 연립해서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지금 뿔이 쉽기 때문에 여기서 x1이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x1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거 만족시키는 x1 접점의 x좌표는 3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 집어넣어서 대응하는 y좌표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2개 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가 36 되는 거니까요. 6자리가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6자리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 나왔으니까 우리는 애초에 접점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y1, x1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 하나 나올 거고 얘 집어넣은 거 하나 나올 거고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 2개가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면 이 두 번째 방법은 m으로 기울기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는 이제 공식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기울기가 m인 거 한번 써볼게. 공식 다 배우고 있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되니?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공식 y는 mx 플러스 n분의 p. 그죠? p 값이 얼마야? 3이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y는 기울기로 mx 더하기 n분의 3이고요. 곱하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x제곱은 4py꼴로 위 또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었으면 mx 마이너스 pm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좌 또는 우로 볼록인 포물선인 거니까 y는 mx 더하기 n분의 p로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3,0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0을 집어넣으시면 아래쪽으로 적어볼게. 마이너스 3,0을 지나게끔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대입한 결과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럼 0은 마이너스 3m 더하기 n분의 3이다라고 하면서
m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m에 대한 방정식, 양변에 지금 m이 당연히 0이 아니라는 상황을 깔고 가는 거니까 m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 3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m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다시 이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또다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할 건 지금 이걸로 구했을 때도 내가 접점이 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도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 특수한 직선을 별도로 고려해야 되기는 하지만 알아서 두 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수한 직선 케이스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 포물선의 경우에는 이 특수한 직선을 끼고 있는 접선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가능하겠지. 그치? 뭐가 되면 돼? 이 꼭지점을 지나는 요 세로축 자체.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접선 따질 때는 아마 이 기울기 방법으로 풀었을 때는 이 수직선이 도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꼭지점에 지금 상태에서는 x좌표가 맞물리는 상황이겠죠. 꼭지점의 x좌표랑 주어진 어떤 외부의 점의 x좌표랑 맞물리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 기울기 공식으로 풀었을 때 답이 하나만 나오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특수직선 케이스를 별도로 고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위 또는 아래로 볼록이라면 y좌표가 맞물릴 때 특수한 직선이 걔는 특수한 직선이 아니라서 기울기가 0인 케이스라서 그거는 사실 여기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풀더라도요, m값이 0으로 나오겠죠, 0으로. 자,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격은 간단하지만 얘는 식을 작성한 다음에 대입해서 뽑아내고요, 또다시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얘는 기울기 공식으로 세팅만 딱 하고 나면 그냥 m에 대한 2차 방정식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다면 더더욱 이쪽이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직선 케이스만 잘 반영을 하시면 되고, 아마도 너희들이 이제 실전 훈련을 들어갈 때는 다 이쪽 방법으로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원방대 내용들이랑 다 똑같이 이어질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타원도 한번 마저 이어서 가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타원을 보면, 자, 얘는 필수예제 9번 말고 저기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밑에 9-2번 문제로 좀 볼게요. 자, 여기는 타원의 방정식이 는 1로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변 36으로 나왔을 때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홀로 방정식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놈은 이번엔 내가 그냥 기울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울기 방식으로 풀어본다면 y는 일단 설정을 해보자.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를 쓸 거죠. 루트를 써서 우리 여기다가 m제곱을 사이에 끼워놓고 이렇게 긁어낸다라는 걸로 기억하기로 했고요. 9m제곱 더하기 4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9m제곱 더하기 4를 쓴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게끔 설정을 할 거냐면 3,4에서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3,4를 지나게끔 설정을 하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3,4를 대입하시면요, 대입해볼게요. 4는 3m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9m제곱 마이너스 9m제곱 더하기 4꼴이 나올 거고, 얘도 그냥 정리하시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죠. 이 3m 넘기고요, 양변 제곱해서 루트까지 처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쪽에 적어볼게. 우리가 4-3m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루트 벗기면 9m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암산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9m제곱 9m제곱 넘겨서 없앨 거고요. 이 마이너스 24m 이쪽으로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24m 그 다음에 16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되기 때문에 m이 2분의 1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미리 생각하는 게 당연히 좋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생각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이거 하나가 덜 구해진 거구나.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3,4라는 점을 찍어본다면요. 여기 지금 장축이 걸려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3,0이다. 중심이 0,0인 상황이니까요. 3,4는 이 정도쯤에 찍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 특수한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식으로는 반영이 안 돼서 도출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다시 집어넣으시면요, 얘는 y는 2분의 1 x에다가 여기 4분의 9에 4 더하는 거니까 4분의 2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까지 처리하면 2분의 5가 나올 건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면 이미 얘가 두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뭐가 안 될까? m값이 하나야. m값이 하나야. 근데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하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특수한 직선. m이 하나가 나왔다는 건 특수한 직선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가 이제 2분의 1짜리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이 되겠지. 그치? 근데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 달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우리는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갖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 결국에는 다시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위아래 평행선으로 두 개가 잡힌다는 얘기여서 그림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수한 직선 케이스를 반영하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3,4가 위쪽이니까 y절편이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음수짜리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같이 나온 것 뿐인데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스스로 지워주시고 요놈 특수한 직선까지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얘는 x는 3이다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죠. x좌표가 3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림을 곁들여 가면서 꼼꼼하게 좀 구해 주셔야 된다. 이걸 놓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건데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근데 틀리게 된다면 다 이걸 놓치거나 아니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걸 그대로 정답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틀릴 수밖에 없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저기 왼쪽에 이 포물선 그림에서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서 너희들은 저 포물선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놓고 우리 기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계산 가지고 다 구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그림을 조금만 재탕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들은 거기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뭘 볼 거냐면 자, 이 그림 분석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y제곱은 4px로 좀 깔아 놓겠습니다. y제곱은 4px 그리고 기본형으로 볼 건데 내가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지금 x1, y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점? 그러면 그 점에서 그 접선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정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접점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관찰을 할 거거든. y1, y는 지금 2p의
x 더하기 x1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접선의 x절편, 지금 축절편인 거죠. 사실 축이 지금 x축으로 놓여있는 상황이니까 뭐 x절편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축절편이라고 부를게요. 축을 통과하는 지점에 뭐 x좌표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y가 0 되는 순간에 x 값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x1, 0으로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축절편,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더 찍어볼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x1,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관찰을 해보시면 결국에 내가 어떤 임의의 점,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축절편이 결국에는 이 x좌표가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잠깐만, 근데 이 완성을 좀 시켜볼 건데 이제 우리가 x1 마이너스 x1, 0이라고 찍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이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축에 수선의 발을 딱 떨궜어요. 수선의 발을 딱 떨궜을 때 이 수선의 발을 내가 잠깐 h라고 표현을 해보고 h는 그러면 x1, 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지금 0, 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다시 등간격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놈과 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 간의 간격이 다 일정하다.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 결국에는 꼭지점이 된다라는 얘기여서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색칠을 해보면요.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가 지금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포물선이 있으면 준선 체크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준선을 한 번 더 이용해서 그림을 더 이어가 볼 건데 여기에서 노란색 선을 한번 그려볼게. 내가 이미지를 잡은 거에서 초점까지 연결한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결국에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점의란 말이지.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봐봐. 일단 이 노란색하고 노란색은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 위에 노란색 선이랑 지금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잘 볼게요. 내가 이미 같은 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 초점으로부터 이 축절편까지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가 x1이에요. 길이가 맞죠? 마이너스 x1, 0인 거니까 0, 0까지의 거리 길이가 x1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우리가 p의 절대값인 겁니다. p의 절대값. 근데 이 위쪽으로 봐도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여전히 x1이고 이만큼의 길이 마찬가지로 p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아래쪽에 초점으로부터 절편까지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중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이 축절편까지 딱 연결을 했을 때 이 노란색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자, 평행해요. 일단 위아래 평행해. 근데 길이가 같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까지 같아요. 이건 마름모까지 진화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마름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라는 이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마름모라는 이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더 나가볼게. 그럼 마름모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지? 마름모가 딱 나오면 제일 중요한, 내가 생각해 제일 중요한 성질인 것 같아.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름모의 대각선이 한쪽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한쪽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임의의 점, 포물선 위의 점과 축절편 이 점까지 연결한 게 하나의 대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각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선을 그려보면 이게 90도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두 대각선이 직교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대각선의 교점이 정확하게 y축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까 내가 등간격에 지금 그림이 복잡해 보이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핑크색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핑크색 이렇게 여기에다 집중을 해보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이렇게 전체 직각삼각형하고 1:2 닮음입니다. 1:2 닮음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보라색 길이의 반만큼이 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 정확하게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는 이 수직선상에 놓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 대각선의 교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y축선상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 정확하게 뭐라고 찍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얘는 0,2분의 y1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라고 정리해 볼게. 지금 임의의 점을 잡았어. 그리고 나는 여기 뭘 찍은 거냐면 축 수선의 발입니다. 축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우리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이 이 축절편을 표현하는 좌표라고 해서 축절편 좌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축절편 좌표. 이 세 개의 점이 다 등간격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초점으로부터 마름모가 만들어진다. 이 마름모를 구성하는 점들도 이제 그림을 이거 다 하나만 외울 수가 없잖아. 점들을 뭐 여기 초점하고 축절편 좌표하고 중선에 내린 수선에 말하고 임의점하고 마름모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몇 번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대각선끼리 직교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이 결국에는 꼭지점을 지나는 이 수직선상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하적인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림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한번 같이 한 김에 연습을 해볼 건데 거기 밑에 문제 8-1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밑에 문제 8-1번 가지고 뭘 했거든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이제 접점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접점도 아까 같이 방법 1번을 썼을 때는 이 접점의 좌표가 바로 나와요.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 얘는 계산이 많고 특수한 직선 케이스가 바로 가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도 이미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됩니다. 접점까지 바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 과정에서 접점의 좌표는 나오지 않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점의 좌표를 2번 방법으로 풀었을 때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 그래서 밑에 8-1번 가지고 보면 지우겠지. 8-1번 가지고 볼게요. 얘는 내가 그림은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놓고요. x제곱은 6y라고 나와 있어요. x제곱은 6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2,2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접점의 좌표까지 다 한번 구해볼게요. 접점의 좌표까지. 자,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공식, 기울기 공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y는 mx 마이너스 pm제곱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m제곱 p 말고 pm제곱으로 기억하라고 했는지는 좀 알 수 있을까? 어차피 p 자리에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숫자 m제곱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는 2분의 3이 맞나? 2분의 3이죠? 2분의 3 m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m제곱이에요. 그치?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2,2를 대입한다. 지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2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서 얘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2분의 3m 제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거 방정식 한 번만 풀면 바로 m 값들이 다 도출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좀 곱하면서 정리해 보면 얘는 3m 제곱에 더하기 4m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곱한 거 이쪽으로 넘기시면 우리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뭐 근해공식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인수분해가 아마도 되게끔 나올 거니까 우리 인수분해를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3하고 1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하고 마이너스 2 잡아주면 되겠지. 따라서 m값은 얼마 나오냐?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두 개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특수한 직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쭉 써볼게. 답은 y는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3분의 2 x 그 다음에 9분의 4랑 2분의 3 곱할 거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는 y는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요거 4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접선방식 두 개는 구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접점의 좌표까지 이어서 딱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원방 때 아마 배웠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기울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접점의 좌표까지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 접점 공식이랑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접점 공식이랑 비교를 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이 자 해볼게요. x1, y1 가정하시면 우리는 x1, x 그 다음에 여기가 는 3에 y 더하기 y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이 식이 접점의 좌표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x1, y1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하나 당연히 똑같은 포물선에 대한 똑같은 접선이기 때문에 얘랑 같아야 되는 거고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이거 비교를 통해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접점 공식을 써놓고 개수 비교를 통해서 접점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얘를 y꼴로 이거 표현 똑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y꼴로 정리하면 y는 자 여기 3y니까 3으로 나눠주면요 3분의 x1의 y x1의 x죠. 그 다음에 3y1 반대로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y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걸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접점의 좌표 하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 한번 써볼게. 내가 이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y1이 3분의 2가 되는 거 하나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결국엔 이 접선과의 어떤 접점, 이 좌표는 3분의 2로 마무리가 될 거다. 개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3분의 x1이라는 게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요 상황에서는 접점의 좌표가 2다라는 거 도출할 수가 있겠지. 그쵸? 나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 그 다음에 얘랑 같다라는 걸로부터 이 접선과의 접점 그놈의 좌표가 뭐가 될지도 개수 비교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이 자리가 3분의 x1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었다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6자리가 y1이니까요. 얘는 6이었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까지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첫 번째 방법에 장점들이 좀 많긴 한데요. 지금은 문제가 간단하니까 좀 계산 과정이 적었어. 근데 더 복잡해지면 압도적으로 이 기울기 방법이 쉬워. 그런데 이 기울기 방법으로 구하시면
특수직선 케이스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점으로 식을 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접점은 따로 구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계수 비교를 통해서 이 접점 공식과의 계수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무리 없이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얘는 기울기 잡기 방법은요, 이 접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는 따로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슨 방법을 가지고 구할 거냐면 우리 접점 공식과 계수 비교로 가는 겁니다. 계수 비교로 구한다라는 거를 좀 흔적을 남겨두시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미지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좀 했습니다. 타원도 마찬가지, 쌍호선도 마찬가지,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갈 거야. 우리 여기 아까 구해놨던 거 있잖아. 이거 아까 구해놨던 거, 이것도 한번 그러면 접점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그대로 지금 방금 했던 걸로. 내가 지금 타원은 지금 기울기 방식으로만 풀었으니까 아까 나왔던 정답이 요거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진짜로 이 접선과 지금 우리가 두 개 구한 게 요놈하고 요놈인 건데 과연 이 접점의 좌표, 여기 접점의 좌표는 얼마일까라는 것까지 구해보면 사실 지금 특수직선 케이스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어차피 별도로 구했고요. 접점의 좌표도 그냥 기하적으로 바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접점의 좌표는 3,0입니다. 여기 밑에 써볼게. 얘는 3,0이 될 수밖에 없다.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접선에 대한 어떤 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 건데 우리는 물론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랑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첫 번째 접점 잡기 방법으로 하진 않을 거지만 만약에 기울기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잠깐 접점 공식을 도입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x1, y1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접점 공식을 써보면요. 9분의 x1x 더하기 4분의 y1y는 1이 될 건데 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접점의 좌표가 도출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얘는 다소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이 정리해보면요. 얘는 y는 꼴로 한번 정리해서 계수 비교를 해봅시다. 물론 이걸 이 꼴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복잡하겠지. y는 자 도와줘. 이거 넘기고 y1분의 4를 곱할 거니까 9y1분의 4x1에 마이너스 붙이고 x 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에도 우리 y1분의 4 역수 곱할 거니까요 더하기 y1분의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비교하기 쉬운 부분은 지금 당연히 상수항 쪽이겠죠? 2분의 5랑 y1분의 4랑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y1분의 4가 2분의 5다. 따라서 y1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점의 y 좌표는 5분의 2 곱하면 되니까요 5분의 8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제 5분의 8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제 집어넣고 2분의 1과 비교하면 자 2분의 1하고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9y1인데요. 이게 5분의 70입니다. 그래서 5분의 72 분의 4x1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로스로 곱해주고 나누면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8 나와요. 5분의 72가 8x1이니까 5분의 9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x1은 마이너스 5분의 9가 나온다. 계수 비교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8이 접점의 좌표라는 것 그리고 그림으로 보더라도 그래 마이너스 5분의 9, 5분의 8 맞겠구나 라는 거 검토도 가볍게 가능하겠지. 근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타원하고 포물선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추가로 했던 마름모 이미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게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지는 차차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여러 번 그리면서 이 마름모 이미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본형으로 공부했지만 당연히 평행이동되거나 대칭이동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관계는 무슨 관계야? 길이 관계예요. 길이 관계. 길이 관계. 우리 좌표를 통해서 길이를 한번 본 겁니다.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다 같아서 마름모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닮음에 의해서 여기 가운데를 지나는 라인에 대각선의 교점이 놓일 수밖에 없다. 전부 다 길이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옮겨져 있든 간에 항상 마름모 이미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쌍곡선을 좀 갈 건데, 쌍곡선은 우리 어떤 개념 때문에 조금 생각할 게 많다라고 얘기했냐? 점근선 때문에 생각할 게 좀 많이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복습을 좀 해보면 이제는 어떤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을 공부하는 거지만 저번에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이 만나는 점의 개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 한번 말로만 복습을 해볼게. 만약에 어떤 직선이 놓여졌는데 그놈의 기울기가 이 점근선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점근선이랑 일치한다면 이놈이나 이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쌍곡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없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일치는 하지 않고 기울기가 똑같아서 평행한 상태라면 한 점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한 점은 뭐예요? 접점이 아니고 교점인 거죠. 교점, 크로스, 그냥 교차하는 지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점근선과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단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지난다면 없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지난다면 접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난다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점으로부터 접선을 좀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초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우리 이렇게 부채꼴 그리면서 이 정도의 대략적인 작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에 있는데 얘도 그러면 이 이거도 먼저 해보자. 쌍곡선으로부터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쌍곡선에 의해서 영역이 3개지? 3개 맞나? 3개 맞지? 내가 직사각형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곡선만 보는 거야. 이쪽, 그리고 여기 초점이 없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 초점을 끼고 있는 뭐 오른쪽 영역이나 왼쪽 영역에서 어떤 점이 있으면 여기서는 접선을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왜 그릴 수 없을까?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 여기 점이 있다고 해보면 뭐 이렇게나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점근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지금 여기서 그려볼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점근선을 뭐 이쪽 방에 여기만 그려볼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접점이라면 이 곡선이 얘를 만나고 튕겨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점근선이 끝없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곡선도 계속 이쪽에 가깝게 따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접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뭐 이쪽으로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저쪽 편으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끼고 있는, 초점을 포함하는 영역에 어떤 점이 있다면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건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 자, 그럼 말로 쓰지 않을게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지저분해지겠지만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었어. 얘도 다 논리는 똑같아.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접선을 그려볼게요.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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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4개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4개가 절대로 아닌 거지. 몇 개일까요, 그러면? 몇 개 그려질 것 같아? 만약에 2점이라고 하면 한 개? 어디? 이쪽 여기 1, 2, 3, 4 3.
얘는 여기로 그려질 것 같아? 그렇지, 여기로 그려지지. 여기로 그려지지. 이거는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가 이 곡선의 한 점에서 닿게끔 분명히 기울기를 조금씩 미세 조정하면서 반드시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이쪽으로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내가 이쪽으로 그린다면 아까랑 상황이 다르지. 여기서 그린다면 이거는 이 점근선보다 더 가파른 직선으로 오는 거야. 가파른 직선.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얘가 뭐 점근선 향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훨씬 더 가파른 상태로 오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전 부분에서 이렇게 접점이 생기고 갈 길 가고요. 얘는 알아서 이거 따라가고요.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저쪽 편, 이쪽 편은 당연히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점근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보는 거예요. 절대값.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상상하면서 그리는 그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직선. 접선이라고 할 거야. 직선이라고 하자. 직선 기울기 절대값. 이거 완만한 정도를 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가 이 절대값이 얘보다 큰 상황으로만 접선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완만하게 가면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아, 얘는 가까이 붙는 건데 더 완만하게 오다면 접점이 가능할 수가 없다.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다면, 점이 여기 있다면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또 마찬가지로 두 개죠. 어디로? 이쪽은 안 돼. 이쪽으로 하면 무조건 점근선보다 더 완만하게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방향으로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릴 수가 있겠다. 지금 생각을 해보고 이따 정리를 또 할 거야.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생각을 잘 봅시다. 내가 이쪽으로 그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미 점근선 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은 절대로 접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살짝 밑으로 그리면 접점인가?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얘는 따라가는 거니까 교차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접점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완만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안 돼요. 이쪽으로는 또다시 점근선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접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는 갈 수 있어. 이쪽 방향으로 여기 한 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 베이스는 얘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만 접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 자, 초점 포함 영역이에요. 초점 포함 영역에 점이 있다면 위 한 점이라면 이렇게만 정해볼게. 이때는 접선의 개수 영계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이쪽에 점이 있거나 뭐 여기에 점이 있을 때는 절대로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초점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초점 포함 X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몇 개가가 아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자,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어떨 때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인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은 결국엔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점이기도 하고 이 쌍곡선의 중심이기도 해요. 중심.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심의 점이 찍혀 있어. 이 점으로부터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네 방향 다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그게 중심이다.
그 한 점이 중심이다라고 한다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개수는 0개예요. 이쪽으로 그려도 이 점근선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완만하게도 그릴 수가 없고 뭐 더 가파르면 당연히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 접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중심은 아니고 중심 제외에 점근선 위라고 해볼게. 점근선 상. 여기는 중심 빼고 제외. 중심을 빼고 그렇지만 점근선 상에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찍혀 있으면 이때는 한쪽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 한쪽은 어디야? 한쪽은 요 가까운 쪽에 약간 반대쪽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약간 우리 가로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요. 가깝게 붙어 있는 건 이 오른쪽 곡선이야. 그러면 오른쪽 곡선의 아래쪽 방향에서 접점이 만들어진다. 또 아래쪽에 찍혀 있으면 위쪽 방향을 향해서 접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얘는 한 개라는 겁니다. 한 개예요, 한 개. 자, 그쵸? 근데 그 외라면 반드시 두 개입니다. 반드시 두 개. 네 개일 것 같지만 두 개의 방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B라고만 적을게요. 그 외에 점이 찍혀 있다면 두 개여서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연계가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얘는 연계인 거고, 이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법한 영역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점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접선의 개수 0개, 점근선상이야. 중심 빼고 점근선상이야. 한 개고요. 그 외에는 두 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수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뭔가 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답이 몇 개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필수 예제 10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10-1번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10-1번 거기 대표 문제 말고 필수 예제 10번 말고 10-1번 밑에 문제로 볼게. 0,1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이 는 1꼴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양수계수 4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꼴로 정리를 해놓고 양수계수의 1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좌우로 블록인 쌍곡선이 되겠죠. 그리는 것도 한번 복습 좀 해보자 얘들아. 점근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점근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양의 제곱은 여기 1 있죠? 2분의 1인 거니까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박스를 그린다. 처음에 스타트는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칸 한 칸 잡아주고요. 이 박스를 그린다. 정확하게 A 값, B 값이 되게끔 박스를 그려주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게 점근선이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 블록이기 때문에요. 여기 중점으로부터 이 점근선에 다가가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각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이 쌍곡선은 점근선의 개념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나는 얘는 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리시고 물론 나머지들도 다 그림을 그리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이 0,1이라는 점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돼요. 0,1이 어디냐면 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0,0이고요. 지금 2고요, 1이고요. 두 칸, 한 칸 길이기 때문에 여기구나. 0,1이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거죠. 얘가 0,1이고 우리는 이 점으로부터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일단 먼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몇 개니? 얘는 우리가 뭐 초점 끼고 있는 영역 아니야. 노멀한 영역인데다가 지금 점근선 상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구나. 그 외구나. 중심도 아니고 점근선 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 두 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쪽 방향, 더 완만한 쪽으로는 교차점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고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네. 이렇게 접점이 여기 어딘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접점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니? 얘가 지금 중심을 끼고 있는 이 세로축 선상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도 대칭적으로 나오겠죠. 안 구해봐도 y좌표는 같다는 게 좀 느껴지겠지. 그림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는 지금 두 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두 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판단하시고 두 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방법으로 가볼게. y는 기울기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본다면요. mx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긋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m제곱을 끼워 넣으시면 이거 1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긁어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m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던 뭐 a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0,1을 지나게끔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0,1을 대입하고요. 네, 한 번 더 쓰지 않고 조금만 바로 암산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우리 무조건 이거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잘 따라봐. 1이고 0이어서 다행히 이거 없어지겠다. 그럼 1 남아있으니까 1의 제곱이 그냥 4m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은 4m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m제곱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m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 특수한 직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꽂아 넣은 게 정답이 되겠구나. 매칭이 잘 되는 거죠. 지금 난 두 개라는 걸 파악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게끔 기울기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y는 2분의 루트 2 집어넣은 거 x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뭐야 이거 맞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인 거니까 루트 1이니까 1이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집어넣은 것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x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건데 이런 4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판단을 하시면 뭐가 벌어질 거냐? 이게 높은 쪽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4개 뭐가 벌어져 있는 거냐면 자 2분의 루트인 거 양수 기울기 이거랑 지금 이게 다 도출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위쪽에 있는 거보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그림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지워줄 겁니다. 마이너스 지워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음수 쪽인데 그러면 요거 보라색 직선 구한 건 맞는데 얘랑 나라는 게 지금 이쪽 방향에 그을 수 있는 요거까지 도출이 돼버린 거구나. 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걸 제껴주면 여기도 결국에는 플러스만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 우리 접점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접점까지 한 김에 접점까지 배우면 자 x1, y1을 이용한 접점 공식을 가볍게 도입하고 계수 비교를 할 거다. 그러면 저기다가 집어넣으면요 4분의 x1x 마이너스 y1 y는 1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거여야 되고요 이게 이거여야 된다라는 걸로 계속 비교할 거야.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자. y는 넘기고 y1을 밑으로 내리면요 4y1분의 x1만큼의 x 그 다음에 1 넘기고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y1분의 1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비교를 하면 되겠죠. y1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1로 끝나겠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y1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지금 우연이 아닌 거지. 아까 그림으로도 이미 이거 대칭적인 위치 잡혀 있으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랑 접점의 좌표 높이는 똑같겠구나. 이미 파악을 기하적으로 하긴 했어요. 식으로도 당연히 그 결과가 도출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 y1 집어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x1이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아니요, 지금 마이너스 4 맞죠? 마이너스 2루트 2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됐을 때 여기 x1 자리가 2루트 2가 되겠구나. 그래서 x좌표도 중심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잡혀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다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계산 과정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너희들은 지금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숙제를 할 때요 이 접점 풀이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접점으로도 풀어보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는 결국에는 기울기를 잡는 방법이 좀 압도적까지는 아니지만 쉬울 수밖에 없고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체적으로 지금 다 기울기 잡기 방법으로 푼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접점 잡기 방법으로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 예제 풀이들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다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아까 언급했던 대로 여기 3번 판별식을 간다. 판별식으로 간다. 식 작성한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구경만 해보자. 거기 풀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쳐다만 볼게요. 62페이지 지금 나와 있는 거 봅시다. 62페이지 필수 예제 10번에 밑에 풀이들이 쫙 나와 있어. 근데 다른 풀이라고 해서 판별식 풀이가 나와 있는데 대충만 봐보세요. 당연히 식이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치? 기울기 공식으로 쓴 다음에 그거 집어넣고요. 연립해가지고 m에 대한 식 뽑아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계산 과정이 당연히 지정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식의 길이 자체가 기니까요. 그리고 앞에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쳐다보고 간다면 61페이지를 보자. 61페이지 필수 예제 9번에 거기 다른 풀이 마찬가지로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이 판별식이 0이다를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풀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쓰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접점 세팅 방법 그리고 기울기 세팅 방법 두 가지로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계산에 대한 연습을 좀 했고 개념이 끝났어요. 2차 곡선까지가 다 끝이 났는데 잠깐만 좀 이른감이 있지만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를 할 거고요. 63페이지에는 음함수의 미분법 너희 미적분 2 했니? 안 했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거야. 음함수의 미분법이 뭔지 아는지. 아는 친구들은 읽어보시고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미적분 2를 수강한 친구들은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가지고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이거는 배우지 않기도 했고 이걸 모른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63페이지의 내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